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9일 도쿄에서 418명, 카나가와 151명, 사이타마 139명, 치바 75명, 오사카 381명, 아이치 155명, 효고 111명, 홋카이도 192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0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47,568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48,28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6명, 홋카이도 5명, 이와테 2명 등 총 1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2,126명,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139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41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41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45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73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80명으로 전체의 약 43%, 40대에서 50대는 총 131명으로 약 31%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30명, 시설 내 감염이 26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9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67명, 입원 환자는 70명 증가한 1,58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4628명, 누적 사망자 수는 488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승부의 3주라고 호소한 이후 첫 주말 관광지에는 인파가 많은 곳도 있었습니다. 도쿄 아사쿠사는 전국에서 몰린 관광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이날 아사쿠사의 인파는 3연이었던 일주일 전 대비 마이너스 5.5%로 나타나 크게 줄어들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GoToクーポンももらってるので正直ちょっと迷いましたけどキャンセル料取られるし先月末ぐらいです GoTo で安くなってるから行けるうちに行きたいなと思って。もし東京が除外されてたらどうしてますか？まあもうね、しゃあないからやめるしかないかな。GoTo 트래블에서 제외되지 않은 도쿄. いくつか意見紹介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今もやり取りが続いておりますので、それらを踏まえて、ということです。判断の目処というかそういったところでいかが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もし今鋭意検討しているところです。 이날 도쿄에서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418명, 일요일로서는 과거 최다의 감염자 수입니다. 중증 환자는 전날과 동일한 67명입니다. 승부의 3주간, 도쿄에서는 28일부터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하는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쿄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과연 다음 달 17일까지의 20일간 감염 확대 억제가 가능할까요? 도쿄 코엔지에 위치한 한 음식점은 세 번째 영업시간의 단축을 맞았습니다. 開けてても意味がないその状態が数字で現れるともうそうせざるを得ないというか 두 번의 영업 단축에도 그때마다 노력을 거듭하여 극복해왔습니다. GoTo トラベルはね一部はいいけどね GoTo イートは全部なくすそれとおかしいですよね。もう飲食店をもう潰したいのっていう話じゃないですか。ただうちは守るっていう方針を取ってるだけで責められないですもんね。みんな生きるため必死なんですよ。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인 1890년에 제1회 제국의회 개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의회 제도가 시작되고 130년을 맞은 29일, 국회에서는 일왕 부부가 참석하여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議会が我が国における議会政治の確立に努め、国の発展と国民生活の安定向上に力を尽くしてきたことに深い考えを覚えます。 이날 기념식에는 후미토 부부의 장녀도 참석하고 스가 총리를 비롯하여 중참 양원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기념식에서 스가 총리는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코로나19의 감염 확대와 온갖 시련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일본을 만들어내야 한다. 각국과의 신뢰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공산당은
전쟁 전에 제국의회를 답습한 일왕 중심의 방식이라며 전후 국회와 구별해 진행해야만 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식전에 불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아베 정권에 이어 스가 정권의 국회를 경시하는 자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베 스캔들 중 하나인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의 만찬 비용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보전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 질문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스가 총리는 재조사를 거부하고 여당은 아베 씨의 증인 환문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의원 조사국 조사에 따르면 아베 씨가 2019년 임시국회와 2020년 정기국회에서 비용의 보전을 부정하거나 영수증은 없다라고 설명한 답변은 33차례에 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수증은 존재하였으며 영수증으로 인해 보전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야당은 아베 씨의 허위 답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답변으로 국회 논쟁을 넘기는 수법은 전 정권으로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매각 문제에 관하여 2017년 2월 당시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저나 아내가 관계 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 발언 직후부터 재무성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아베 씨의 부인 아키에 씨에 관련한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중의원 조사국에 따르면 2017년에서 18년까지 모리토모 문제에 관한 국회 질의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자료를 폐기하였다라고 주장한 것 등 사실과 다른 정보의 답변이 139차례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설명 자체를 거부한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비판이 일었던 도쿄 고등검찰청의 쿠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연장 문제에서는 당시 모리마사코 법무상이 개별 인사라는 이유로 답변 거부를 연발하였습니다. 스가 총리 또한 이달 25일 중참양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씨의 허위 답변이 의심된 전야제 문제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하겠다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의 피는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조사 결과 1970년부터 연 100건 안팎이었으나 제2차 아베 정권 이후 급증하였고 특히 2017년에서 19년은 연 5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한 정치학 교수는 입법부에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이 있으며 여당도 나서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회의 기능이 문제시되고 있다라며 지적하였습니다. 아무리 의혹이 있고 국민이 알고 싶어도 국회의 숫자로 부결되고 만다. 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길 바란다. 아니면 여당의 높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허용되고 달아난다. 총리는 재조사를 거부하고 여당은 아베 씨의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 이건 전 총리의 불법행위 은폐 공작에 현 총리가 가담한다는 말이네요. 그럼 같은 죄로 부탁드립니다. 아베를 계승한 것만으로 무대책, 무책임. 마스크 2장 나눠준 녀석들이 국민을 위해 일할 리 없다. 다른 사람의 개혁보다 자신의 개혁을 해야만 한다. 이를 시초로 세습위원은 모두 쓸어버려야 한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기득권익의 상징. 그것도 한심한 수준.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서 다음과 같이 다루고 싶어요. 헬세이 말기부터 레이와 초기까지 나쁜 본보기의 인간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총리 대신이면서 국회라는 거짓 없이 답변해야 하는 곳에서 많은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였다. 스가도 아베도 국회 경시, 국민 무시하거나 멸시를 늘상해왔다. 그들이 보는 것은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유지하느냐 뿐이다. 결국 이런 정치꾼들을 뽑는 선거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 조속히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들여다보고 적당한 선거제도의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대로는 국민의 정치 불신은 강해질 뿐 정당한 정치든 기대할 수 없다. 일본의 장래는 어두워질 뿐이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의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 대회조직위원회가 약 2천억엔으로 추산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직위원회는 도쿄올림픽의 개최비는 총액 1조 3,500억엔이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라 연기가 결정되고 추가 비용 검토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각국 선수단 수 감축과 행사장 장식의 재검토, 조직위 직원 채용 시기의 연기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IOC와 합의하였으며 약 300억엔이 절감되어 추가 비용은 2천억엔으로 줄였습니다. 추가 경비에는 내년 대회 기간 동안의 회장 이용 예정자의 보상과 고용 연장에 대한 직원 인건비, 티켓 환불 시스템 도입 등의 경비 등을 담았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부담 비율을 국가 및 도쿄와 협의한 뒤 결정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에 대해 4명 중 1명꼴로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것이 스위스의 민간기관인 WEF, 세계경제포럼 등의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10월 주요 15개국의 총 18,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동의한다가 73%, 동의하지 않는다가 27%로 나타났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부작용의 우려가 34%, 임상시험의 진행이 너무 빠르다가 33%,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10%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동의의 비율은 지난 8월 조사 결과보다 4%포인트 감소한 결과입니다. 제형 저널리스트 소니아 폴튼 씨는
빠른 속도의 백신 개발에 따라 안전성이나 효과의 불안이 확대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와 중국이 90% 가까이 접종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이 83%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일본은 69%가 접종에 동의하였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54%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과거의 약사 스캔들 등으로 인한 백신의 저항감이 강하게 보여지는 결과입니다. 또한 69%가 동의한 독일에서는 극우 세력이 반백신이나 반사회적 규제를 내걸고 있어 시위 등의 과격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WEF는 사람이 접종하지 않으면 백신은 기능하지 않는다. 정부나 기업은 협력하고 다음 스텝으로 향한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를 관측한 인공위성 데이터나 영상을 고속통신으로 지상에 중계할 수 있는 데이터 중계 위성을 탑재한 H2A 로켓 43호기가 29일 오후 4시경 카고시마현 타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으며 발사는 성공하였습니다. 이 데이터 중계 위성은 일본 관측위성의 자료와 영상을 지상의 기지국에 중계하는 것 외에도 내각위성정보센터 소속 군사용 첩보위성의 자료도 전송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정보의 위성 중계도 맡게 됩니다. 중계위성은 자체 엔진으로 적도 상공 36,000km 고도에 있는 정지위성 궤도에 진입해 가동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면 위성의 관측 데이터를 보내는 시간이 9배 증가하여 일평균 9시간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위성의 발사 성공 소식에 스가 총리는 이 데이터 중계위성을 포함한 정보 수집 위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앞으로도 안보 및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라고 코멘트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성 중에서도 특히 밝게 빛나는 화구가 29일 새벽 서일본 중심에서 보였으며 토카이 지방에서도 여러 곳에서 카메라가 화구를 촬영하였습니다. 이 화구는 29일 오전 1시 34분경 나고야항 근처에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남쪽 하늘에 화구가 나타난 다음 순간 유난히 크게 빛나며 하늘 전체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또한 기후현에서도 화구가 관측되었습니다. 이 화구는 토카이 지방과 킨키 등 서일본의 넓은 범위에서 볼 수 있었으며 나고야시 과학관에 따르면 유성 중에서도 특히 밝게 빛나는 것으로 연 몇 차례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